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충격입니다. 3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손녀를 키웠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속이 얼마나 타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너무 힘들어. 맞벌이 하려면 누가 애를 봐줘야 하는데 라고 말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된 제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며느리도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했죠. 그때 저는 우리 귀한 손녀를 남에게 맡기느니 할머니인 제가 키우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흔쾌히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바로 손녀 아침밥을 챙겼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미역국까지 매일 영양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만 보다가 집안일 쌓여 있는 것이 보여 빨래며 청소와 식사까지 챙겨줬죠. 오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간식을 챙겨주고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말에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손녀를 보았습니다. 허리가 휘어서 병원에 가야 했고 어깨는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손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해맑은 웃음 한 번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는데 손녀가 친구들에게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요? 일하는 사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손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손녀는 천진난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그냥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고 아빠가 할머니에게 돈을 주는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정성과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손녀를 위해서 제 건강을 망가뜨리고 제 친구들을 모두 포기하고 제 인생 전부를 바친 것이 고작 일이었단 말입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녀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아빠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그것이 손녀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된 것입니다. 제가 쏟은 사랑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손녀 챙겼냐며 아이가 김치를 안 먹었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이를 꼭 9시까지 재워라는 등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어디가 아프고 힘든지, 얼마나 쉬고 싶은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떠오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며느리는 저를 정말 일하는 사람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베이비시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나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를 묻자 아들은 그럴 리 없다며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대했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제 말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한 거라며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아들을 보면서 제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희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제 손녀를 못 봐준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3년 동안 충분히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은 당황하며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애 보기 귀찮으니까 이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고칠 테니 애만 계속 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죠. 거기다 이미 손녀 머릿속에는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었는데 대체 무엇을 고친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이 없는 꽉 막힌 사람입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죄송하다며 애 봐줄 사람이 없다고 급하다고 전화했더군요.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혀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녀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죠. 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다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행복했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조금 나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녀가 보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일하는 사람 취급까지 받으면서 손녀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고 손녀를 봐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과감하게 손을 떼실 것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십시오.